석유 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달러 체제를 지탱해온 핵심 산업이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정유 회사들은 중동 지역의 원유 지대에 진출하여 시추 사업을 벌였고, 그 결과 오일 기반의 달러 체제, 이른바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정유 기업과 함께 중동에 진출한 또 다른 세력이 바로 미군이었습니다. 현재도 엄청난 규모의 미국 병력이 중동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반미 성향을 견지해왔지만 미군은 석유 이권이라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반미 국가라고 해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나 지역이 미국의 전략적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에만 미군이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 주둔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은 우호성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행보는 국제 정세에서 군사력이 경제적 이해관계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군 기지가 위치한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 내에는 약 120여 개의 미군 기지가 존재하며 이는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일본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본에는 명목상 총리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자 중 한 명으로는 아소다로 전 부총리가 꼽힙니다. 그는 다소 반트럼프적인 행보를 보이며 일본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미국은 일본 내 미군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미군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병력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군사 자산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군사 배치는 또한 위험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험이 큰 지역일수록 더 많은 병력이 집중되며 이는 미군의 기본적인 전략적 원칙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 즉 해상 패권 확대입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괌과 오키나와 등지에 해군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하려는 의도의 일환입니다. 일본은 서태평양에 방대한 해상 영토를 갖고 있는 섬나라이기에 이러한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미군 주둔 확대는 단순한 방위 협력을 넘어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해상 전략 아래 주한미군 재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최근 여러 차례 주한미군이 단지 북한 견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 중국 견제에도 활용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주적 개념에 따른 북한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광대역 방호부대로 역할이 확대될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최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미군을 중국의 위협이 가장 큰 지역에 우선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병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오히려 한국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비교적 덜 노출되어 있다는 판단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한반도는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병력 수의 일부 감축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 한국에 대한 전략적 무관심이나 패싱으로 해석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군대의 경향은 단순한 병력 중심에서 벗어나 인력은 줄이되 과학화 장비와 첨단 무기로 전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역시 이러한 글로벌 전략 재편의 흐름 속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미군이 감축을 언급하고 있는 주한미군 병력의 대부분은 지상군, 즉 육군 병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미국 본토를 포함해 전 세계 여러 미군 기지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치입니다. 미국은 지상군 병력을 점차 감축하면서 첨단 기술과 무인 전력, 사이버 전력 등을 활용한 과학화 군대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군사력을 줄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병력 중심 체계에서 탈피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한 군사 운영 체계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재편입니다. 전력 공백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군사 효과를 얻기 위한 구조 개편인 것입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공군 전력이나 미사일 전력을 철수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히 심각한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의 지상군, 즉 육군 병력의 철수 움직임은 이러한 전략적 핵심 전력의 철수와는 결이 다릅니다.
지상군 병력의 조정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 중인 군사 재편의 일환으로 첨단 전력 중심의 효율적인 군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략적 후퇴라기보다는 군사 운영 방식의 변화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는 먼저 미국이라는 나라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형적인 패권국입니다. 패권국이란 자국의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국경을 넘어 타국에까지 강력한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권국의 외교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자국의 이익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전개하며 그 과정에서 맺어지는 것이 바로 동맹입니다. 패권국은 지정학적으로 자국의 유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을 동맹국으로 끌어들여 세력을 확장하고 자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구축해 나갑니다.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개념일 것입니다. 자원과 병력을 확대하기 위해 멀티기지를 설치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외교 구조는 철저히 이익 계산에 기반한 것이며 그 이면에 정의구현이나 국제질서 유지와 같은 도덕적 명분은 후순위에 머무릅니다. 결국 패권국의 동맹은 가치나 신념보다는 전략과 이해에 기반한 선택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 비로소 주한미군의 의미와 그 철수 논의도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익 성향의 일부 국민들 중에는 미국에 많은 기대를 거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일종의 맹목적인 미국 사대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존속을 도왔고 이는 분명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반도는 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이 소련과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구했다는 이미지는 오늘날까지도 강하게 남아있으며 많은 이들이 여전히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화되어가는 한국의 위기를 미국의 개입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바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지고 보면 미국이 한국을 반드시 도와야 할 이유도 그렇게 할 의무도 없습니다. 동맹은 우정이나 감정의 문제라기보다 철저히 이해관계에 따라 맺어지는 전략적 관계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익 그 자체일 뿐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전략과 이익에 부합하면 함께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손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약육강식의 자연 생태계와 다를 바 없는 곳이 바로 외교 무대입니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이익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내부의 스탠스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기대자는 이른바 안미경중 논리가 존재합니다. 이 모순된 구호를 퍼뜨린 이들 대부분은 중국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정치권 및 재계 인사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겉보기에는 균형 잡힌 현실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는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안보와 경제는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라고 가정할 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익과 고마진을 창출하는 분야는 군수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군수산업의 실질적인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있어 군수산업은 핵심 중의 핵심이며 이는 단순한 무기산업을 넘어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안보는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둘을 분리해 사고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미경중이라는 구호는 논리 자체가 모순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안보는 미국과 라는 문장을 교묘히 끼워 넣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을 지렛대로 삼아 중국과의 거래를 정당화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본질은 친중이면서도 겉으로는 친미를 가장하는 이중 플레이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는 이처럼 안미경중 노선을 취하는 국가들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지금 그의 대외 정책 스탠스는 불 보듯 뻔한 친중 성향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선이 계속될 경우 미국이 이익의 관점에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결코 없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지정학적 군사 전략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과감히 배제해 왔습니다.
일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일본과 손을 잡을 것이고, 북한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북한과도 협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 구상에서 배제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 배제되면 그것을 되돌리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신뢰를 전략적 자산으로 유지하면서 대외 노선에서 분명한 입장과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재명은 겉으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실용 외교 역시 반드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안미경중 노선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동맹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외교 행보에서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과 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이중적인 접근입니다. 그의 외교적 선택과 스탠스는 단순한 외교 정책을 넘어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동맹과 실리를 병행한다는 명분 아래 자칫 국가 전략의 중심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경계와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